이제 306쪽 양도소득세 같습니다. 곧바로 갑시다. 307쪽 과세권자 납세무자. 자,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뭐고 여러분? 국세. 국세할 때는 항상 누가 과세권자다 여러분? 세무서장이죠. 밑줄 먼저. 이때 납세지 확인할까요? 어디죠 여러분? 양도자 주소지다. 자, 그러면 시험에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양도자의 주소지와 그죠? 양도 물건의 뭐 소재지가 뭐하면 다르면 이때는 어디냐 그 얘기겠죠. 당연히 국세는 어디로가 주소지로 가는 거죠. 국세는 주소지. 지방세는 어디로가 소재지. 예, 요거 구분하셔서 확인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납세무자 별표 하나 정도 좀 표시합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자,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 누구라서 여러분? 개인. 근데 이때 소득세법상 개인은 크게 뭐와 뭐로 구분하죠, 여러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그렇죠? 자, 이건 우리 소득세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개인은 다시 소득세법에 따르면 누구와 거주자와 누구? 비거주자로 구분합니다. 그랬죠? 이때 거주자라면 어디에? 국내에 주소나 또는 1과세기간 동안의 며칠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 아닌 자가 비거주자. 그럼 결국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차이점은 과세 대상의 범위가 거주자는 국내 소득은 물론 어디에?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나 누구는 비거주자는 어디 거만? 국내 거만 납세의무가 있고 국외 거는 납세의무가 없다 그랬죠. 자, 최근에 마지막 나온 게 요거였죠. 결국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점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차이점은 어디서 발생해? 국외죠. 국내는 다 과세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외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누구만이고 거주자만이고 비거주자 납세의무가 없죠. 자, 여기까지 시험 문제죠. 자, 이때 다시 한번 이때 이 국외 소득은 다시 몇 가지로 구분하냐? 두 가지. 국외에서 발생한 무슨 소득과 종합소득과 국외에서 발생한 무슨 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납세의무자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랬죠. 국외 자산의 무슨 소득은 종합소득은 누구야? 모든 거주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국외 자산의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양도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이상을 5년 이상을 어디에 국내에 주소나 뭐를 거소를 둔 자만이 둔 거주자만 납세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시험은 여기까지 이미 나왔죠. 예. 여기까지 이미 시험에 나왔다 그랬어요. 아직 안 나온 건 요거다. 그래서 국외자산 종합소득은 5년 묻지 않고 모든 거주자. 요거 체킹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07쪽 맨 밑에 갑니다. 예. 자, 장례신설죠? 무슨 자산?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이죠. 공동 소유 자산. 자, 우리 공동 소유 자산에서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해당 자산을 뭐 한 사람?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 밑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뭐가 되는가? 납세 의무 되는 거죠. 마치 우리 아까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공동소유주택을 누구 거로 볼 거냐 할 때 누가 거주자 각자죠. 공동소유자 각자의 주택을 봤던 것처럼 양도소득세로 누가 각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잠깐 요와 관련된 문제 좀 풀어봅시다. 어디 보시냐면요. 430쪽 보세요. 430쪽. 430쪽 문제 2번을 보시면요. 문제 2번. 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에서 틀린 걸 물어봤죠. 다만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아니함. 즉 과세가 되는 걸 전제로 해놓고 문제 풀으라 그랬죠. 1번 거주자.
어디 있대? 국내에 있는 토지 양도인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서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대. 맞아? 맞죠? 하여튼 국내 거는 무조건 과세야. 2번 거주자가 밑줄 양도일까지 계속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경우 밑줄. 이번엔 어디야? 국외에 대한 양도소득 납세 의무가 있대. 맞아요? 맞죠? 그래서 국외 자산에 대한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양도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만 있는 거죠. 자, 3번. 누구는 비거주자는 어디에? 국내에 있는 토지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그죠? 어디니까? 국내니까. 국내는 묻지 마. 무조건 과세하는 거죠? 국내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속지주의죠. 거주자, 국내, 국외 구분 없이 다 과세하는 거고요. 자, 4번.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서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다. 맞아, 틀렸죠. 지금 비거주자인데 어디에서? 국외. 그럼 비거주는 국외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래서 비거주는 어디 것만 납세를 부담한다고? 국내 것만 납세무를 부담하는 거죠. 비거주자는. 국외는 납세무가 없죠. 이게 차이점이죠. 결국 차이점은 바로 국외에서 발생하니까 답을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출제위원은.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건 이미 나와서 기출문제야. 그냥 확인만 하시고 여러분 어디다 초점해야 돼? 국외자산 무슨 소득? 종합소득, 양도소득 확인하셔서 국외자산은 무슨 소득이 나오면 종합소득은 모든 거주자, 국외자산 무슨 소득은 양도소득은 몇 년? 5년 이상. 요거 확인할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됐어요. 넘어갑시다. 자, 이제 여러분 308쪽 가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예,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자주 나오는 부분이야. 그리고 작년이 쉬었어. 작년에 쉬었기 때문에 올해 뭐 별표 2개 올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거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출전에 뭘 물어보면 과세 대상을 물어보면 이건 출전이 여러분한테 틀리게 하려고 내는 게 아니라 뭐야? 맞추라고 내는 거야. 한 문제라도 좀 맞춰라 인간아. 5문제 내는데 하나는 맞춰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갖고 내는 문제가 바로 양도세 과세 대상이야. 자, 그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우리 크게 몇 가지의 구분에? 3가지. 누차 강조하죠. 뭐와? 부동산 등가, 그 다음에 주식 등가, 그 다음에 파생상품. 얘는 노는 물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노는 물이 달라. 그래서 부동산은 누구끼리만 놀아야 되고 부동산끼리 놀아야 되고 주식은 주식끼리만 노는 거고 파생상품은 파생상품끼리만 노는 거야. 서로 섞여 못 섞여? 못 섞여. 그래서 이걸 저는 강조 싶은가? 그럼 부동산 등은 다시 몇 가지로 구분했죠 우리? 3가지. 뭐와? 실물자산인 부동산, 무형자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나머지 기타 자산 이렇게 3가지로 구분했어. 그래서 얘들은 얘들끼리 노는 거죠. 얘들은 얘들끼리 섞인다고. 통산할 수 있다고. 얘들은 주식하고 놀 수 있어 없어? 없어. 노는 물이 다른 거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부동산 다른 거 없어. 그냥 뭐야?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그죠? 예. 자, 이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갑시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2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랬죠. 특히 용의가 특정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자, 이때 이거 확인합시다. 시험에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죠. 뭐 부동산 임차권이 답으로 가장 많이 나왔어.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양도소득세 과세율을 판단할 때 뭘 따지랬어? 뭘 따져라? 등기 확인하라. 그래서 등기가 됐을 때만 양도소득세 뭐 하는 거고 과세하는 거. 등기를 하지 아니한 거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장 답으로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저 같으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지금 이제 답으로 물어보기 싫어요. 왜? 워낙 노출됐기 때문에 등기 여부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이미 옛날 1회 때부터 나왔던 문제야. 이걸 지금 난이도 수준에 맞게 물어보기는 조금 민망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물어본다면, 저는 물어본다면 여기를 물어봤죠.
자, 지상권과 전세권은 뭐와는 달리 부동산 임차권과는 달리 뭐는 묻지 않는다. 얘는 등기 여부 불문 믿지 마세요. 요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 시험에. 그럼 출제는 가급적이면 안 내고 싶어 하지, 안 낸 걸 내고 싶어 하지, 낸 걸 또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기출문제를 베낀 걸 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뭐 하나 더 한다면 지상권과 지역권과 전세권인데 이 중에 뭐만 나온가? 지상권, 전세권 뭐가 없어? 그렇죠. 지역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번에 소유권을 취득하시는 거죠. 건물이 완성이 될 때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하시는 걸서 대표인 것이 뭐죠,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이런 거 다 미등기 양도세 과세 안에 하는 거죠. 이거는 실무에서 일어나지는 않지만, 이건 실무에서 일어나죠. 미등기 전매 딱지 파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지금 조정 대상적이냐 투기 과열지구냐 조정 대상적인 데서 이 규제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예. 자,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우리 채권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채권이 있죠. 뭐죠? 토지 상한 채권, 주택 상한 채권. 그래서 채권을 뭘로만 상한하는 게 여러분 현물, 토지나 주택이라는 현물로 상한하는 채권 과세 대상이죠.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도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끝이야.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서 나오죠. 시험에서. 자,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 자산은 몇 가지인데? 4가지인데 우린 딱 2가지만 보면 된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죠 여러분? 영업권이죠. 영업권. 실무에서는 영업권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런다 해서 여러분? 권리금 그랬죠. 그럼 영업권이 나면 뭐 확인해야 돼? 자, 부동산 임차권을 뭐 확인하는 것처럼 등기 여부 확인하는 것처럼 영업권이 나오면 뭘 확인해야 된다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인지 분리인지 이걸 봐야 된다 했죠? 그래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를 하는 건지 분리하여 양도를 하는 건지 요거를 확인하셔서 함께 양도를 한다 그러면 이때는 양도세 과세하고 안 하고 사업용 고정자산가 뭐예요? 분리하여 양도한다. 그럼 과세하고 안 하고 이거 보였죠 뭐. 딱 정리해 썼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나오면 이날 여러분 감사 기도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맞아주셔야 되는 거죠. 진짜 나왔네. 내년에 꼭 외워야지. 자, 잊지 마시고요. 특히 이때 사업용 고정자산 요즘 여기까지 물어보죠. 이때 말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뭐를 말한다?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영업권과 부동산을 함께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는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특히 영업권과 사업용 고정자산은 뭐예요? 분리하여 양도했다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때 시험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뭐 단순한 영업권만의 양도. 단순한 영업권만의 양도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하여 양도를 과세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죠. 예, 답은 얘가 가장 많이 났어. 얘하고 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답은 요거 부동산 임차권, 영업권 얘가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가 뭐죠, 여러분? 시설물 여기 가기 전 우리가 하나 자 워낙 시험이 많았으니까 좀 여기까지 좀 보고 갑시다. 영어권에서 여러분 거기 책을 보세요. 309쪽. 사업용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이와 함께 양도한 영업권에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1번 첫째, 영업권은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은 물론이고 둘째, 행정관청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으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 요것도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요거까지 좀 보시 바랍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자, 시설물 이용 행위권 보겠습니다.
자,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은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명칭과 관계 이시 없이 뭐죠?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과하는 시설물 이용권을 말하죠. 이때 이용권 중에서 거기 가를 거 닫고 법인의 뭐를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 밑줄 여기까지 이 주식을 뭐랬어? 이용권부 주식이라 했죠. 그래서 요 이용권부 주식도 포함된다. 이용권부 주식도 시설물 이용 회원권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용권부 주식도 시설물 이용권에 포함한다. 예, 포함한다. 특히 시험에서는 이렇게 시설물 이용 회원권 이렇게 나올 가능성보다는 그냥 뭐로 골프 회원권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골프 회원권이 나오면 여러분 뭐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죠. 그러면 시설물 이용 회원권은 뭐에 해당이 돼서 기타 자산에 해당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강조 싶은 건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뭘로 분류가 되면 기타 자산은 얘는 묻지마 무조건 무슨 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누진세율로 과세를 한다는 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묻지마 누진세율로 과세한다는 게 기타 자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기타 자산을 구분한 이유는 여러분 얘들은 묻지마 무조건 6%부터 몇 프로까지 42%까지 몇 단계 7단계 초과 누진세를 무조건 과세하겠다는 거야. 누진세를 무조건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꼭 좀 잡아두셔야죠. 뭐 주식이 나왔다 파생상품 나왔다 답이다 답은 아니다 답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한번 좀 풀어본다면 자, 431조 보시면요. 431조. 자, 문제 이 3번 볼까요? 문제 3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 물어봤죠. 박스 열기 문제죠. 기업,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 동그라미 토지. 그럼 양도세 과세 대상은 맞죠? 근데 요것만 단순하니 물어본 게 아니라 요거는 양도의 개념까지 물어봤죠. 뭐로 물어봤어요, 여러분? 보류지, 충당. 그러면 우리 양도의 개념에서 환기 처분으로 인한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또는 보류지, 충당. 요 놈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그랬죠.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선수죠. 따라서 얘는 양도세 과세를 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 물어보길 뭘 물어봤으니까? 과세 대상인 걸 물어봤으니까 기억나면 돼야 안 돼? 응? 그러니까 아닌 걸 물어봤잖아. 거기 문제 3번에 과세 대상이 아닌 걸 물어봤잖아. 그럼 기억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 거죠. 응? 나와야 되잖아.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그럼 기억 나와 있는 건 몇 번이야? 1번과 2번 밖에 없네? 그러면 3, 4, 5는 지워버리는 거죠? 이걸 전문용어로 뭐랬어? 1타 3피 그랬죠? 하나 갖고 3개 없앴잖아. 그럼 이제 우리 몇 번만 남았어? 1번과 2번만 남았죠? 이제 차이점만 보면 되죠? 차이점을 보니까 봐. 니은, 디귿, 리을, 미음 4가지 다 차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하나만 알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 니은, 디귿, 리을, 미음 4개 중 하나만 알면 되잖아. 그러면 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자 밑줄 뭐 나왔어요, 여러분? 토지 상한채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 또 토지 상한채권, 주택 상한채권,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계약금이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거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결론. 니은 과세 대상이야 아니야? 니은 과세 대상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물어본 게 뭐니까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니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럼 니은 나온 거 몇 번? 1번 탈락. 그럼 자동 답은 몇 번? 2번이죠. 뭐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 거죠. 뭐. 자, 디귿.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을 민법에 따라 어떻게 했다? 재산 분할했다.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랬죠. 자, 이혼할 때는 재산 이전 형태가 몇 가지라서? 두 가지. 그래서 이혼할 때 위자료 지급인데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 대신해서 뭘로 넘겨주면 부동산으로 넘겨주면 이때는 대물변제,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위자료의 금전 지급에 가름하여 뭘로 주면 부동산을 주면 뭐야? 대물변제. 그래서 이때는 양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는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이혼에 따른 뭐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 자, 요거는 단순한 공유권의 분할을 보기 때문에 정책 목적상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랬죠. 안 본다. 그래서 따라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과세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나 뭐는 과세한다 그랬죠 여러분? 취득세는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한다. 취득세 부부 공유 재산을 분할했다는 취득세 세율은 무슨 세를 적용했죠? 정상적 취득이야? 비정상적 취득이야? 비정상적. 즉 형식적 취득이니까 특례세를 적용해야 되겠죠. 특례세율. 그래서 표준세에서 몇 프로 뺀 거? 2% 뺀 세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꼭 정리하세요라고 했는데 언제 정리할지 모르겠어요. 올해 하면 되죠. 뭐. 시험 보기 전에만 하면 되죠? 네. 자, 리을. 개인이 토지를 법인이 어떻게 했다 여러분? 현물 출자. 전형적인 뭐야 여러분? 양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토지의 동그라미고 법인의 현물 출자 양도의 개념이 개입된 거죠. 네. 자, 미음이네요.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 주거용 건물 밑줄, 주거용 건물이 뭐야? 주택, 건설업자가 당초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했다. 이건 양도의 개념에서 양도성이 사업행위로 난 거죠? 그럼 사업행위로 인할 때는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거죠?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과세한다? 종합소득세로 과세하죠. 자, 문제 4번 하나만 더 풀읍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물어봤죠. 단 양도자산은 국내 자산이다. 즉 국외는 논하라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28회 거네요. 28회. 자, 1번 무상 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됐다.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렇죠.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무슨 양도해야 돼? 유상양도일 때만이죠. 유상. 근데 여기 지금 유상이 아니라 뭐니까? 무상이니까 뭘로 가셔야 돼? 상속세나 증여세로 가셔야 되죠. 2번 밑줄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은 양도는 과세 대상이다. 맞습니까? 맞잖아. 지상권 과세 대상이잖아. 3번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는 용권. 당연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예. 4번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지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 이걸 우리 뭐랬어? 이용권부 주식이고 이용권부 주식도 시설물 이용회원권을 양도함으로써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과세 대상이다. 맞죠? 자, 5번 부동산 임차권인데 등기하지 않았대. 그럼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닌 거죠, 뭐. 주워 먹는 문제죠.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이제 우리 양도의 개념 갑시다. 양도의 개념. 314쪽으로 오십니다. 양도. 자,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자,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랬죠? 첫째, 무슨 이전이어야 돼? 사실상 이전이어야 되죠. 사실상 이전. 따라서 단순한 형식상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보는가 안 보는가? 안 보는 거죠. 형식상 이전은 양도로 안 본다고요. 반드시 실제 소유권이 넘어갔어야 되죠. 그리고 실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에서 대가가 존재하는 무슨 양도해야 돼? 유상해야죠. 유상. 유상이 아니라 뭐면? 무상이면
양도로 보는가 안 보는가? 안 보는 거죠. 그래서 형식상 양도를 안 봤던 것처럼 무상 역시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그리고 셋째, 요즘은 여기까지 물어보죠. 사실상 이전이 되면서 무슨 양도가 된다? 유상양도. 이때 그 양도 행위는 사업성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죠. 사업성이 없어야 된다. 즉 사업성이 없어야 되는 것은 일시적 우발적이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계속적 반복적인 무슨 행위면 사업행위일 때는 이때는 뭐로 가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소득세로 가세가 되는 거죠. 종합소득세로. 그래서 요즘 여기까지 물어보네요. 사업소득. 그래서 이때는 종합소득세로 가셔야 한다. 무상일 때는 뭐로 가셔야 돼? 상속세나 증여세로 가셔야 한다. 형식상일 때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아예 과세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 자, 요러한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 양도면서 사업성을 없는 거의 대표가 바로 여러분 우리 어디 보시냐면 316조. 316조. 뭐죠? 매도, 교환, 법인한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조세, 물납. 여기 나왔죠? 여기까지 무슨 양도? 자발적. 이거 외에 여러분 협의 매수나 수용, 경매, 공매 등에 따른 강제적 양도도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 이게 양도로 보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자, 317쪽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죠. 대표 선수가 뭐랬죠, 여러분? 1번 환기 처분으로 인한 지목이나 지분의 변경 또는 여러분 보류지 충당.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선수랬죠? 예. 다음 페이지. 자, 두 번째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한 토지 분할이죠. 그러면서 거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욕구를 모두 충족한 토지 교환일 때는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때 1번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죠. 요거를 뭐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토지를 뭐하거나 분할하거나 교환해야 되는 거죠. 자, 2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2번. 이때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의 몇 프로를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이 양가로 2번이 시험에 나오면은 이게 반드시 나올 거다. 그래서 분할 전과 분할 후에 토지 면적 차이가 몇 프로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고? 20% 초과하지 않죠. 그러나 분할 전과 분할 후에 면적 차이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된다. 왜 작아야 되는가? 짜투리만 바꾼 거니까. 토지 이 지상 경계 때는 짜투리만 바꾼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바로 양도담보죠.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게 자산 양도했다. 이게 그 유명한 여러분 양도담보죠. 이때는 글자대로 담보 제공에 따른 사실상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니까 형식상이니까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뭐. 다만 이때 양도로 보지 아니하기선 거기 양가로 1, 2, 3 세 가지 조건을 어떻게 돼 모두 충족해야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이거는 단서를 잘 보라죠. 단서. 다만 이러한 위 세 가지 요건을 위배를 하거나 밑줄 뭐로 인해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변제 충당. 이건 뭐가 되는가? 대물 변제. 그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거죠. 자, 그 밖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죠. 1번 법원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 동그라미 뭐 나왔어요? 그러면 신탁. 신탁이 나오는 순간 이건 양도요? 양도가 아니요? 양도가 아니요. 왜? 무슨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형식상 이전의 대표가 바로 형식상인의 대표가 바로 신탁. 네, 신탁. 그다음에 양도담보. 또 나와야 되는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 네, 이런 것 등이죠. 공유권의 분할. 양도로 보자는 대표 선수죠, 뭐.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이 양가로 2번. 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매매 원인 무효의 뭐야요? 동그라미 소. 여기 소는 뭐야? 판결이죠. 재판, 판결을 말하는 거죠. 소말대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판결에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를 어떻게 해서 판시돼서 소유권을 어떻게 했다 그러면 환원.
자, 여기 밑줄 소유권 환원이죠. 자,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선수가 바로 뭐죠? 소유권의 환원이죠. 갔다가 어떻게 써? 다시 되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이야, 형식상 이전이야? 형식상이죠. 근데 이때 이 소유권 환원이 일어나면 반드시 뭘 따지랬어? 환원 사유. 그래서 환원 사유가 뭐 민법 등에 따른 뭐이구나? 법률이나 또는 법원의 뭐에서 판결에 의해서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서 요 두 가지 모두 요건 충족하면 이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소유권이 뭐가 일어났죠? 환원. 환원이 일어났는데 왜 환원됐대? 소에 의하여 그랬죠. 뭐에서? 판결에서 환원된 거죠. 판결에 의한 환원이니까 판결에 의한 소유권 환원은 강제적 양도, 강제적 환원이죠. 그러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꼭 보셔야죠. 자, 양가로 3번 나왔다. 뭐죠? 공동소유 토지. 자, 소유 지분별로 뭐 단순 분할, 동그라미 단순 분할. 단순 분할은 뭐를 말한다? 여러분, 지분율의 변동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를 말합니다. 그렇죠?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거. 자, 이러한 지분율의 변동이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뭐가 나오면 공유권의 분할이 나오면 반드시 뭐 확인하셔서 지분율 변동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은 반드시 따져야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공유권의 분할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때는 뭐 확인하셔서 지분율 변동 없는지 있는지 확인해서 지분율 변동이 없는 무슨 분할? 단순 분할은 우리는 형식상 이전이니까 양도로 보는가 안 보는가? 안 보는 거죠. 그러나 지분율 변동이 뭐하면 있으면 이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거죠. 본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뭘 물어봤을 때 조건 확인하시고 조건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거. 출전들은 이런 거 좋아하는가 뭐.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결과가 달라지는 거. 뭐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 아 이런 거를 그냥 출전을 좋아하니까 이런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왜 안 할까? 안 한 건 아니죠. 했는데 까먹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판례까지 나오죠. 시험에 319쪽. 자, 319쪽 판례가 보시면 시험에 나왔던 판례가 바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2번 매매 원인 무효의 소위에 의해서 매매 사실의 원인 무효로 뭐 판시돼서 어떻게 됐다? 환원됐다. 환원이 왜 환원됐대? 판결. 그럼 양도로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본다고. 3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뭐로 인해서?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에 따라서 뭐 한다 그러면 재산 분할한다. 양도를 안 본다고. 4번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죠. 최근에 계속 2번 뭐 소유하는 자산을 뭐로 인해서 경매 공매로 넘어갔는데 그걸 누가? 자기가 재취득한 거죠. 자기가.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6번 똑같은 거죠. 매매 원인 모의에서 소에 의해서 매매 사실 원인 무효로 확정돼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환원됐다. 명의신탁, 신탁은 무조건 뭐야? 양도요? 아니요? 아니죠. 8번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뭐 했다? 단순 분할했다. 그러면 지분율 변동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죠. 계속 나온 거죠 뭐. 자, 그런 것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개별 문제를 정리할겠죠? 그게 바로 316쪽이죠. 316쪽에 나와 있는 뭐 여러분 부부 공유 재산의 죄송합니다. 부담부 증여 이거 확인해야 되겠죠? 자, 부담부 증여 나옵시다.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증여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 제가 여름 때 얼마짜리 아파트 드렸어요? 5억짜리 아파트 드렸죠? 받았어 안 받았어? 다 받았잖아. 근데 이때 받았을 때 제 은행 대출금 얼마 떠안았어요 여러분이? 2억 원을 떠안았죠. 그래도 여러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왜? 2억 원을 떠안아도 얼마 남았으니까? 3억. 그것만 확인하면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뭐가 나오기만 하면 부담부 증여 나오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어. 뭐 확인해야 돼? 왼수 배우자인지 직계존비속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뭘로 대답하시는 거고? 원칙으로 대답하시고, 이게 배우자 직계 준비석, 이때는 뭘로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예외로 대답하셔야 된다고. 딱 이거 판단하라고. 그래서 시험에 아무런 말이 없어. 배우자와 직계 준비석이라는 말이 없으면 여러분 어디로 가고? 원칙. 배우자 직계 준비석이다 라고 하면 뭘로 대답하라고? 예외로 대답하시라고요. 이것밖에 없죠 뭐. 그러면 이때 원칙, 즉 부담부 증여가 나면 뭐를 구분하라? 두 가지로서 수종자의 뭐와 채무 인수액과 나머지 부분으로 구분해서 여러분 제 빚 얼마 떠안았어요? 얼마 떠안았어? 2억. 그럼 2억은 앞으로 여러분이 갚아야 할 뭐야? 빚이잖아 빚. 그럼 이거는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이니까 이거는 뭘로 때리는 거고? 양도소득세로 때리라고. 이게 그렇게 어렵다는데 정말 어렵다는 분 난 그분이 정말 이해가 안 돼. 아 2억은 앞으로 갚아야 할 빚이니까 뭐 대가가 있어 없어? 있어. 갚을 빚이라는데 이게 공짜라고 그러면 오시라고 내가 내 빚 앵겨드릴 테니까. 그럼 유상이면 뭘로 때리라고 이 부분은? 양도세로 때리라고. 그럼 미쳐서 내 빚을 왜 제 빚 2억을 여러분 왜 떠안았어? 나머지 얼마? 3억. 이게 순수한 뭐니까? 무상. 이것 때문에 여러분 받은 거죠? 그래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뭘. 아 무상인지 유상인지 헷갈려 죽겠대. 난 정말 그분이 헷갈려 죽겠어. 다만 그걸 말로 하면 안 되지. 그럼 이건 무상이니까 이거는 뭘로 때리라고 이러면 증여세로 때리라고. 그래서 결론 부담부 증여는 이렇게 뭐와 뭐로 나눠서 유상과 무상으로 나눠서 유상은 뭘로 때리시고 양도소득세 때리고 나머지 2억 원은 뭘로 때리라고? 증여세. 아 여기서 나머지는 얼마였어? 3억 원이었죠? 그러니까 전체가액 얼마 중에서 5억 원에서 채무인세가 얼마? 2억을 뺀 나머지 3억 원은 순수한 뭐야? 무상. 그럼 채무인세는 유상이니까 요놈은 뭘로 때리고? 양도세. 무상은 뭘로 때리고? 증여세. 이거 나눠서 때리라고. 이게 부담부 증여다고. 근데 양도세는 항상 뭐에 대해서 가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에 대해서 가세하는 거죠? 그러면 양도 차익은 뭐에서 뭘 뺀 거야? 양도 가액에서 뭐 뺀 거야, 여러분? 취득 가액 등의 필요 경비 뺀 거 아니야? 그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러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리 갑시다. 자, 양도 차익은 양도 가액에서 뭘 뺀 거예요, 여러분? 취득 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뺀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만 이거를 뭐일 때 부담부 증여일 때 뭐로 할 거냐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러면 부담부 증여일 때 양도 가액은 그냥 그대로 못 끌고라고 채무 인수에 끌고라고. 여기 했잖아. 채무 인수가 무슨 양도다고? 유상양도. 이해하셨죠? 유상양도 채무 인수 끌고라고. 얼마? 2억. 자, 여기다가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 취득가액 등의 필요 경비를 전액 인식하면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무슨 비율만? 유상 비율만. 이것만 한번 곱하면 된다는데 그걸 그렇게 못해. 그러면 당초 취득가에서 우리 부담부 증여를 인식할 금액은 무슨 비율만큼만? 유상 비율. 지금 제가 얼마짜리 드렸어요? 5억짜리 중에서 채무인수가 얼마였어요? 2억 원. 그 몇 프로야 유상 비율은? 40%. 그래요. 그럼 당초 취득가액이나 기타 필요경비가 나왔으면 그 당초 취득가액 몇 프로만 인식하면 된다고? 40%. 이게 실제 기출문제잖아. 실제 기출문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미 시험에 나왔으니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뭘 물어본다고? 양도 차익을 물어보겠죠. 부담부 증여의 양도 차익. 그러면 결론 부담부 증여에서 양도가액 뭐가 되는 거고? 채무 인수에 여기서 뭘 빼라고?
당초 취득할 빼라고. 다만 뺄 때 100%가 아니라 무슨 비율만큼만, 유상 비율만큼만, 나머지는 어디로 갔으니까? 무상으로 갔으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가 얼마 중에서 5억 원에서 채무 인수액 2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고? 40%. 그럼 40%만 뭘로 때리라고? 양도소득세. 그래서 40%는 채무 인수액 잡았으니까 취득할 때 몇 프로만 잡으라고? 40%. 그럼 나머지 60%는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가서 60%는 증여세 갔잖아. 그럼 이거다고 뭘. 그냥 어렵대. 어렵기는 개풀 너무 쉬워 죽겠구만. 휴전관리. 자, 여러분 문제 6번 봅시다. 자, 문제 6번.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옳은 거 물어봤죠. 26개 기출문제인데. 자, 보죠. 양도에 해당하는 거 물어봤죠. 1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432쪽 보고 있어? 뭐 이렇게 못 찾아? 432. 문제 6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신탁. 자, 뭐 신탁 나온 순간 양도야, 양도 아니야? 양도 아니다고. 뭐 생각하지 마, 제발. 2번.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뭘 받았는데? 이혼 위자료. 위자료를 뭘로 받으면? 돈으로 받으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얘는 지금 돈을 안 주고 뭘로 줬대? 동그라미 토지. 그러면 뭐야? 대물 변제잖아. 스키가 돈을 안 주고 뭘로 줬다고? 토지. 그럼 이때는 양도세 과세해, 안 해? 한다고. 그래서 위자료 줄 때는 가능하면 뭘로 줘라? 돈으로 줘라, 돈으로. 돈을 안 주고 뭘로 주면 부동산 점을 뭘 두들겨 맞는다고? 양도소득세 두들겨 맞는다고. 그러면 지금 이혼 위자료 뜯기면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혼 위자료 뜯기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뭘 두들겨 맞으면 양도소득세 두들기면 불쌍해, 안 불쌍해? 하이 참네, 이상하네. 그래서 가능하면 위자료는 뭘로 줘라? 돈으로 줘라. 뭘로 주면? 토지 주면 양도세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왜 하는가? 대물 변제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그냥 찍고 나오는 거야, 양도의 개념은. 3번. 공동 소유 토지를 뭘로? 지분 변경 이시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를 뭐 했다가 분할하였다가 공동 지분 변경 이시 없이 다시 소유 지분 별로 했다. 뭐 했대? 단순한. 그래서 여기 징그럽게 무슨 말 나서 단순 분해란 말이나 뭐 지분의 변동이 있는가 없는가? 없는 거야. 그럼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뭐. 4번.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나 공매로 인해서 넘어갔는데 그걸 누가? 자기가 동그라미. 자기가 중요한 거야. 자기가 재받았다고. 그럼 명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 거죠, 여러분. 자, 5번. 매매 원인 무효의 소유에 의하여 그 매매 사실 원인무효 판정에서 소유권이 어떻게 했대? 환원됐대. 밑줄 소유권 환원. 소유권 환원됐대. 그럼 다시 되돌아왔잖아. 자발적이야, 강제, 형식상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됐어? 모르니서 판시. 그러니까 판시는 뭐야? 판결이죠? 자발적 환원이야, 강제적 환원이야? 그러면 양도를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본다고. 뭐 다 6번. 이렇게만 나면 여러분 주워 먹는 문제지 뭐. 그렇죠? 그랬더니 28에 또 나왔네. 7번. 올해도 또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맞춰야 되는 거니까. 자,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 자산을 가정함. 비거주자 논하라,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국외자산 논하라, 논하지 마라. 논하지 마라. 그냥 국내 거 가정해서 문제 풀어라, 그 얘기야.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라고. 그 출제인데 요즘 자꾸 단서 걸어. 자꾸 쓸데없는 질문하니까. 1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자 나왔네. 뭐 환기처분이나 뭐 나서 지목 변경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선수다고 1년 내내 외쳐대. 2번. 부담보충이 나왔다. 에이씨 나왔다. 너 이리 와봐. 근데 증여가액증 뭐랬어?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야? 유상. 근데 그건 문제는 뭐야? 을 제외한 나머지 물었잖아. 나머지는 뭐야? 무상. 아까비.
자, 3번 소득세법상 양도담보계약 체결 밑줄. 양도담보계약은 단순한 형식상 이전이니까 양도로 봐, 안 봐? 안 보는 거죠. 근데 밑줄 다시 뭐가 나왔다? 채무 불이행으로 해서 변제 충당했다. 요게 나오면 다시 뭐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3번. 뭐 주워 먹는 문제 아니야. 빨대 꼽아놓고 쫙 빨아먹는 거죠. 야, 씨. 몇 번 꼽아놓고 3번 꼽아놓고 쫙. 올해도 이런 문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4번. 매매 원인 무효의 소리에서 그 매매 사실 원인 무효로 판시해서 밑줄 또 나왔다. 뭐 소유권 환원 되돌아왔잖아. 근데 왜 환원됐어? 판결. 그럼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아주 징그럽게 나온 단골 손님이네. 5번. 얼얼이 또 나왔네. 뭐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누가 본인이 재취득했다네. 그럼 명의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뭐. 진짜 이 정도의 양도 문제가 나면 여러분 맞출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손에 손을 모아서 이런 문제만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느냐? 비과세 갑시다. 비과세. 자, 325쪽인가요? 예. 자, 325쪽 비과세. 올해 하나가 더 신설됐죠. 네 번째. 예. 그래서 뭐 요거는 나중에 한번 더 보기라고. 그래서 일단 현행 우리 여기는 몇 가지 나와서 세 가지. 파산, 선고, 처분. 그다음에 뭐 일정한 뭐 농지의 교환이나 분할. 세 번째 1세대가 1주택을 보여놔서 대통령 정하는 요건을 뭐 충족하는 주택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올해 하나가 더 신설됐죠. 뭐 지적 재조사에 관한 법에 따라서 지금 공보상의 지적이 뭘로 바뀌는 거죠? 전산화하고 있죠? 응? 지적법에서 안 배우셨나 이런 거? 했을 텐데 지금 지적 공부에 된 걸 다 뭘로 하고 있다고? 전산화했다고. 그래서 이 전산에서 경계가 확정이 됨으로써 경계의 확정으로 인해서 확정. 요게 지금 여러분 여기 안 들어가 있구나. 여기 안 들어가 있네. 개정세법에도 해설이 안 들어가 있네, 여기. 자, 어쨌거나 경계가 지적 재조사에 관한 따라서 지적 재조사에 따라서 경계가 확정이 되고 경계 확정을 해서 토지 면적이 어떻게 되면 감소가 되면 이때는 감소된 그 부분에서 뭘 받냐? 조정금을 받죠. 그럼 이때 조정금을 받을 때 그 지급받는 조정금은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게 올해 요게 신설된 거고. 자, 이때 지적 재조사에 관해서 경계가 확정해서 토지 면적이 어떻게 되면 증가되면 이때는 조정금을 오히려 내야 돼. 지급하는 조정금. 얘는 우리 지급받을 때 과세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급받는 조정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뭐 하는 것은 지급하는 조정금은 취득원가로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요게 올해 신설된 거니까 요거 한번 좀 확인해 봅시다. 요거는 이미 이제 우리 기본세는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요게 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요걸 좀 잡아주시고 나중에 요약집이나 서브노트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약집 배부가 됐나 아직? 요약집 나갔어 우리? 거기 보면 나와 있어. 그래서 지금 요 기본소가 나름대로 개정된 걸 다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완벽하게 반영을 못했고 요약집 나간 거는 시험에 나올 만한 걸로 압축시켜놓고 거기에 뭐가 개정된 거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뭐 세법은 그거 갖고 공부를 하셔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집에 있는 거는 요약은 지금 문제집도 나왔죠.
문제집도 않고 요약집도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 책이 2권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과목별 2과목이 나오니까 2권이 나오니까 부담스럽겠지만 하여튼 좀 뭐 해야죠, 뭐 어떻게. 올해 이걸로 끝내야 되겠죠? 예. 생각해봐. 이거 내년 또 한다 생각해봐. 아유 징그러. 우리 아저씨 나가는 거 찾아와야 돼. 자, 그래서 지급받는 조종금은 비과세 대상이고요. 비과세. 지급하는 조종금은 돈을 낸 거니까 이거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거 조종금을 뭐 하면? 받으면 면적이 감소돼서 지적 제조사에서 경계가 확정돼서 면적이 어떻게 되면 감소되면 감소된 걸 판 걸로 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는다고 조종금을. 그때 그 지급받는 조종금은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야. 그럼 거꾸로 면적이 어떻게 돼서 증가가 되면 내가 돈을 도로 내야 돼. 차익만큼. 면적이 어떻게 됐으니까? 증가됐으니까. 그때 지급하는 조종금은 우리 과세 대상 안 했던 것처럼 비용으로도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취득원가를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현행 소득세 부상 비과세 몇 가지다 그러면 3가지. 자, 이때 여러분 우리 326조 보면 농지 나와 있죠? 자, 일단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이 일어났을 때 비과세가 되려면 첫째, 여러분 거기 양가로 비과세 요건 있죠?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 차익의 큰 편이 얼마? 여러분 동그라미 4분의 1. 이게 제일 중요해. 4분의 1. 즉, 요 1번 조건은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토지 가액의 차익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 얘기야. 작아야 된다. 가격대가 뭐한 것끼리만 비슷한 것끼리 교환 또는 분합해야 된다는 얘기야. 가격 차이가 큰 것끼리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큰 가액에 얼마 여러분? 4분의 1, 10벌 동그라미 쳐놨어? 4분의 1 이하. 자,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봅시다. 1번, 2번, 3번 묶고 그랬죠? 양가리 1, 2, 3번. 요거는 뭐가? 국가나 법률이 개입했다 그랬죠? 그래서 중요하진 않다. 뭐가 중요해서 4번 밑줄 뭐죠? 경작상 필요.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경작상 필요는 국가나 법률 개입 이시 없이 농지 소유자인 자발적인 의사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랬죠? 그래서 이때는 뭐밖에 없다? 교환밖에 없다. 뭐가 없다? 분합이 없다 그랬어. 두 번째, 이러한 4번 경작세 필요할 때는 뭐가 들어간다? 사후관리 들어간다. 그래서 교환에 의해서 취득한 새로운 농지에서 몇 년 이상을 3년 이상 어떻게 한다? 제촌작용 하여한다. 요거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이게 경작상 필요 특징이다 그랬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어디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여기부터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